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크지아스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하스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님. 저는 공드립 카페에서 기초수험생들을 위한 사사학습법 관련 메일을 받은 학생입니다.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메일 내용이 혼자서 공부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까 저도 뿌듯하네요. 계획을 세울 때도 기출 4회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예, 이 4회독이라는 거는 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대신에 취지는 계속 아는 것을 삭제해서 나중에 기출을 삭제 위주로 계속 모르는 것 위주로 보다 보면은 하루에 한 번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 그 두꺼운 기출을 하루에 이게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시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도가 밀려서 방황 중인데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도는 많이 밀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자, 잠시 좀 해볼게요. 이 목표 진도 밑에 내려놓을게요. 자, 현재 진도 한번 체크해보자. 자, 국어는 지금 문법 올인원 강의를 듣고 마무리 들었고, 그 다음 기출 1회독, 그 다음 비문학은 기출 1회독, 문학은 올인원 등등 중. 자, 조정해 드릴게요. 하루에 만약에 3시간 30분에서 4시간을 각각 공부한다면 오전, 오후, 저녁 한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잡는 거죠. 그럼 저는 생각했을 때 일단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한 1시간 뭐 한 30분 그리고 한자나 한자성어 한자성어 포기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틀리는 거고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맞추는 게 학교생 마인드죠.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 한 1시간 30분 대략 이렇게 정해놓고요. 지금 기출 1회독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은 기출 1회독 하면 되겠죠. 한자나 한자성어는 하루에 30분 이내로 해서 한자 하는 날은 이틀에 한 번꼴 돌아가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한자 양이 많기 때문에 암기는 할 필요 없고요. 눈으로만 자주 보시면 합니다. 대신에 뭐 어플 같은 거 있으면 어플 이용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다음날 한자성어 할 때는 이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하냐면 시험장 가기 전까지요. 문학과 비문학 지금 올인원 듣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서 안 끝낸 것 먼저 끝내죠. 문학을 먼저 하세요. 문학 일단 올인원 빨리 끝내고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다시 기출로 들어가서 문학과 비문학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법도 한 번 끝난다 기출 1에도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제 수능처럼 이제 독해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은 당분간 일단 1시간 줄여가지고 복습, 암기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학, 비문학을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야지 국어는 이제 기출이 다 끝난 거예요. 요 줄인 30분을 여기다 더 투자하세요. 한 2시간 정도로. 그리고 원래 이 다음에는 마무리로 한번 정리하는 건데 만약에 앞에서 마무리 보셨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의고사는 하루에 만약 하나씩 푼다. 이는 20문제 풀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안 걸리세요. 그럼 남는 시간은 마무리해서 암기할 거 암기해 주시고요. 또 기출에서 문법이나 조요 문학 작품 같은 거 다시 한번 체크할 게 있다. 그럼 기출 같이 보는 거죠. 또 어차피 이선재 선생님께서 뭐 독해한다 등 여러 가지 프린트를 계속 나눠주시기 때문에 국어는 전반적인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자투리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한번 볼까요? 영어는 단어는 이동규 선생님 독하 산천 2회독 하고 있고 우선순위 영단어 2회독 그리고 이동기 기출 1회독 지금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동규 선생님 복화 산천 2회독을 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동규 선생님 복화 산천이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사전식 교재들은 단점이 있는 게 특히 이동희 선생님 복화 산천의 아쉬운 점은 어원이 없다는 거, 그리고 동의어가 여러 번 반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별로 없다 하면 그냥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라는 인강이 있습니다. 차라리 인강을 들으세요. 왜냐면 인강에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동의어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해 줍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나눠 볼게요. 뭐 1시간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 이동기 선생님의 복합 산천이 잘 외워지면 외우시고요. 그러면 줄여다 가시면 되고요. 모르는 거 위주로. 잘 안 외워지면 이동기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 인강을 추천합니다. 자,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1회독은 인강을 암기하지 마시고요. 인강을 보고 듣고 필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동기 선생님께서 동의어 위주로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해 줍니다. 두꺼운 사전식 교재는 사실 반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시험 자주 나오는 표현들 위주로 빠르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도부터는 이제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아는 것은 삭제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별표 표시하고 추후 다시 한번 또 해독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것만 봐도 충분할까요?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교재들은 다 충분하지는 않아요. 이동기 복합 3천도 빠진 것도 많고요. 대신에 방법이 있습니다.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세요. 평상시에서 독해 풀면서 모르는 어휘들 다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같은 거 풀거나 또는 동형 모의사 풀면은 자체적으로 어휘랑 생활영어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기형의 단어까지 싹 다 모르는 어휘들 정리하세요. 모르는 어휘랑 생활영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요. 이 독해용 어휘 노트의 양이 상당히 많아져요. 이 노트를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전식 교재가 잘 맞았다 하면은 이동기 산천을 계속 회독해 주시고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죠. 잘 안 맞는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동기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동기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 본다면 이동기 산천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우선순위 영단어는요. 수능 영단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투리 시간에 보셔도 되고요.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동기 복합 3천이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겠죠. 아니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왜 안 봐도 되냐면 이 독해용 어휘 노트 만들다 보면은 당연히 수능 영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동기 기출 1회도. 만약에 어휘를 이동기 기출을 보셨다고 하면은 그냥 그 기출에서 모르는 단어들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줄이면 되죠.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다들 시험을 보기 때문에 불안해요. 당연히 불안하니까 어떤 시행착오를 하냐면요. 교재를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한 교재도 제대로 못 살려요. 해야 할 교재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독해 하프 주 4회 그리고 천의문 1회도. 정확히 말하면은 천의문은 구문 독해예요. 1도 완성했고, 그리고 유형별 독해 이걸 이제 하프로 푼다고 했죠. 천의문은 제가 할 때는 한 30분? 그리고 유형별 독해는 1시간 30분 정도 투자합니다. 물론 지금 하프라서 개념이 좀 다르겠지만. 자, 천의문은 2회독하면요. 다시 한번 세세히 해석하세요. 그러면 해석을 풀이가 되어서 상관없습니다. 세세히 해석을 하다 보면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시 또 끝나면 다시 한번 또 하세요. 그럼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그 지문이 빠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 주 넘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세세히 하나하나 해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문장 구조가 잘 안 보이는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독해 노트라는 걸 하나 만드셔가지고 따로 문장을 정리해 주세요. 자, 이 독해 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독해할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독해집이 쭉쭉쭉 읽혀요. 내용 파악도 잘 됩니다. 이 말은 강사로서는 독해 문장 구조 분석을 진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도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요, 긴장도 하고 문장이 길어지면은 당황할 때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 또는 머리가 막 하얘져요. 그거는 강사로서는요, 관련된 지금 문장 구조가 제대로 익숙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많은 문장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거를 모아둘 게 독해 노트예요. 아까 독해용 어휘 노트를 헷갈리면 안 돼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어휘들 정리하는 거. 독해 노트는 문장. 해석이 안 되거나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자기의 약한 문장 구조가 많이 모아지기 때문에 이걸 연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임은 만약에 이해도 끝나잖아요. 지금 국가직을 목표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봐도 되고요. 만약 지방직까지 볼 거라면 저는 천임은 완성이나 중급 구문 독해죠. 공무원 천임은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합니다. 어떤 걸 봐도 상관없어요.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을 많이 목표로 한다면 이거 많이 투자 못하고 30% 투자하세요. 이를 중급 구문 독해를 보면 뭐가 좋냐? 문장 구조 분석이 이제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전 독해 갔을 때 문장 구조 분석 할 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 국가직이 주 목표라면 이거 볼 시간이 없겠죠. 그냥 독해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천인문 완성이든 공무원 천인문이든 볼 때 이해독할 때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 또 만드세요. 1회독은 해석과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고요. 저 다시 정리할게요. 30분이면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세요. 괜찮습니다. 독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해독할 때는 해석,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이해독은 다시 한번 꼼꼼히 해석, 그리고 독해 노트 만드는 거죠. 자, 유형별 독해는요, 하프. 저는 하프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프라는 거는 이제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있죠. 누구냐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10문제를 간단히 풀어보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영어를 잘하지 않아요. 아직 문제를 풀 단계가 아닌데 남들이 하프를 푸니까 하프를 똑같이 풀어요. 그럼 뭐가 문제면 그 전 단계에 훨씬 더 중요한 유형별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프를 풀면서 랜덤 문제를 보니까 섞이고요. 또 문제가 적어요. 깔짝깔짝 풀어요. 우리는 20문제 싸움이에요. 10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배분, 그리고 20문제 푸는 전략이 아예 달라요. 뭐 하프로 한두 개 틀렸는데 뭐 합격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카페에서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질문이 틀렸어요. 하프 한두 문제 틀렸다고 뭐 20문제 풀 때 뭐 4문제 틀리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프는 잘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문제풀이 감 유지하는 차원에서 풀거나 또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다른 과목에 너무 밀려가지고 다른 과목 집중하실 분들이 영어 조금이라도 감을 유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데 아직 하프를 풀 단계가 아닌 요새 하프를 풀 단계가 아니라는 거는 아직 유형별 연습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이 하프 풀면은 정작 유형별 연습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금 독해예요. 독해는 지금 하프로 까짝까짝 풀어볼 게 아니라 제대로 유형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문제씩. 그래서 유형별 독해는 저는 자이스토리 독해. 자이스토리가 수능 교재지만 상당히 지분도 좋고 무엇보다도 해설, 문장 구조 분석, 지독 직해, 답의 근거,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너무 잘 나와 있죠. 인강이 필요 없죠. 영어 강사분들 독해 교재는 인강을 전제로 인강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는데 그러면 공부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자이스 독해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프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국가직 목표로 하면은 영어 연도별 기출 풀어야죠. 20문제 풀어야죠. 10문제 푼다고 10문제 푸는 걸로 20문제 대비는 안 돼요. 자, 영어 연도별 기출. 공무원 영어는 유형별 기출이 아니라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강사분들은 기출 지문을 기본서에다 많이 사용해가지고 다 유형별로 있어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20문제, 섞인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잠시 볼게요. 상큼 유자 TV 들어가시면요.
여기 신성희 선생님 영어 연도부 기출이 상당히 좋아요. 한 120회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도 4개월이에요. 지방직까지 쭉 푸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영가 스파트센터 인천 부편점 들어가시면요. 수험서 교재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여기 있네요. 패스 신성희 영어 기출문제집. 아까 그 동영상 보시고요. 잠시 설명드리면은 이게 지금 하얀색 교재가 지마켓에서 살 수 있어요. 패스 신성희 영어 최신 기출문제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 모아놨고요. 2010에서 2014년도면 너무 옛날 건데 우리랑 안 맞지 않아요? 영어는 그런 거 없어요. 영어는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직렬이 많아요. 참고로. 이거 15, 16 같이 있고요. 17, 18, 그리고 이번에 19가 나왔습니다. 설명드리면은 영어 연도별 기출 2019년부터 2010년도 푸는 요령 푸는 요령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도별 기출 효과적 활용 방법 요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20문제 풀 때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요령 요거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푸는 요령 요거 20문제 푸는 스킬 요것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19년부터 2010년도 푼다고 하면은 최신 기출부터 옛날 기출로 수능 푸는 건데 직렬별로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풀지 마세요. 요거 풀고 그 다음에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이렇게 풀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 7급하고 8급이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일단 한 직렬 쭉 다 풀고 연도별로 최신에서 옛날 걸 순으로 그 다음 직렬 이렇게 풀게요. 그러면 일단 좀 쉬운 직렬이 소방과 경찰은 2019년과 2018년 최신에만 있어요. 이거 풀어보시고 이제 참고로 경찰 좀 많이 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게 교육행정지. 쉬운 것부터 일단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게 자신감이 안 떨어지거든요. 자, 이 정도 풀었다. 이제는 9급. 9까지 2019년부터 2010년도 쭉 푸는 거예요. 그 다음 9급 지방지. 9급 서울시. 자, 이거 다 풀면은 이거 좀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급.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근데 또 너무 어려운 거 풀다 보면 모든 걸 다 어렵게 생각할 때 다시 이제 좀 쉬운 직이야. 기상직, 또 국회 9급. 진짜 상관 많죠? 다시 또 어려운 직이야. 국회 8급은 거의 편의 수준이에요. 국회 8급, 다시 법원 서기보. 법원 서기보는 거의 독해 위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 저는 유형별로 기출 풀어봤는데요. 유형별보다 양이 더 많아요. 그리고 풀어봤던 분들도 만약에 문제에 답이 보인다 하더라도 답을 안다고 답을 체크하지 마시고요. 근거를 찾으세요. 그리고 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독해를 푸는 날 먼저 이게 지금 현재 120회가 돼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 유형의 독해를 영어 연도별 기출을 넣어가지고 30분 시간 배분 연습하실 거예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잘 안 되면은 시간 처음에 재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시간 배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시간 30분은 리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연도별 기출을 매일매일 푸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진리거든요. 그거 안 풀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형의 독해 교재다 아니면 이런 교재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하프 풀 때가 아니에요. 20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볼게요. 자, 문법은 이동기 100포인트로 3회독 정도 하고 계시고, 손지수 900제로 1회독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문법은 문제를 풀고서 출제 포인트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동기 100포인트에서 빠진 부분 많거든요. 거기다 추가 좀 할게요. 이동기 100포인트, 손지수 40포인트도 좀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여기다 풀면서 빠진 부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그냥 이 정도만 보세요. 더 안 봐도 되나요? 어차피 영어 연도별 기출에도 문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직과 기출 푸는 이유는 포인트 계속 나오거든요. 지방직은 문법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2019년에 문법 포인트가 이런 게 나왔다. 한 12개 정도 뭐 나온다 하면 2018년도에는 이런 게 나왔다. 또 2017년도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한 100개 이상의 포인트 나올 거예요. 그럼 관련해서 이동기 100포인트에서 체크하시고요. 빠진 부분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다다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문법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관련된 문제 포인트 좀 많이 외워주세요. 만약에 동사 suggest가 시험에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suggest가 ing 쓴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동기 100포인트 가가지고 동명사 목적 취한 동사 suggest 말고 많잖아요. 그럼 그 동사들을 외워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상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문제 많이 푸는데 집중하기보다는 문제는 계속 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푸세요. 풀고 복습하고 암기만 해주세요. 늘리지 마세요. 문법 교재도. 자, 그래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보완을 해드렸고요. 자, 한국사 한번 볼까요? 한국사는 일단 필기노트를 한번 보셨고 기출 1회독 완료. 좋습니다. 전화기 3.0이 교재가 상당히 양이 많지만 해설이 잘 나왔기 때문에 독학으로 하기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기출을요 이제 삭제 작업하세요. 기출을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문제든 틀린 문제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포인트를 볼게요. 그리고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 보지 마세요. 앞으로 소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회도 때 더 빨리 볼 수 있고 정작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어요. 아는 것을 계속 가져가려면 해독을 못합니다. 공모는 줄여나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객관식 시험에서. 그리고 모르는 것,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거다. 이거는 별표 표시를 하고 추후에 암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해설이 워낙 잘 나기 때문에 해설의 기본서처럼 약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토에 빠진 거 있으면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기출을 만약에 해독을 한다. 뭐 처음에는 한 뭐 45에서 한 60일 걸렸다고 할게요. 그럼 그 다음 삭제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로 뭐 40일 걸렸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는 뭐 30일, 뭐 그 다음에 15일. 물론 이거는 개개마다 다 다르죠. 더 빨리 회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7일, 1일.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삭제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출이 좀 어느 정도 돌리고 나서 시험 보기 한 2달 전에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의고사 20문제 풀죠. 시간 오래 안 걸려요. 그럼 남은 시간에 필기노트 암기할 거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을 계속 삭제 작업하는 거죠. 보기와 선지 해설 하나하나 포인트 보이면요. 기출에서 크게 벗어난 거 없어요. 우리 7급도 아니고 9급이니까 충분합니다. 또 어차피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학생수를 배출했고요. 자, 다음에 민준호 핵심 요약 노트. 자, 사회는 민준호 선생님이 핵심 요약 노트를 보셨고 기출 1회독 중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이제 기출 해독 끝나시면은 모의고사 들어가서 모의고사 20문제 푸는 연습, 실전 연습도 하시고 기출 버선 지역적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핵심 요약 노트에서 암기할 부분이 있으면 암기하시고 기출도 아직 해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기출에서 필요한 부분은 삭제 작업하면서 해독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행정법. 자, 이거 잠시 내려볼게요. 얘는. 행정법은 제 선생님, 써주시구나. 자, 기본서 보고, 그 다음 기출 1회독 완료. 그러면 만약에 압축 강의나 마무리 강의가 있어서 볼 거면 그걸 봐도 상관없고, 그게 없다고 하면은 기본서랑 기출회독을 계속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나중에 들어가시고, 마찬가지로 기본서 기출 계속 같이 돌려주시고, 뭐 판례 특강이나 여러 가지 특강 같은 거 다 챙겨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표를 한번 좀 볼까요? 목표 진도. 국어는 문법 마무리 기출 2회독 독해야 산다 기출 1회독 하고요. 이었다 나치파 모의고사 쭉 풀고 3월달에 모의고사 플러스 알파는 제가 봤을 때는 마무리나 기출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4월달에는 계속 기출 해독. 근데 사실 모의고사보다는 기출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기출이 워낙 양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모의고사 들어가면서 기출 같이 돌리세요. 마무리랑. 어차피 국가지도 채점 잘 나오면 좋잖아요. 자, 두 번째 영어. 아까 제가 조언 드린 대로 한번 싹 고쳐보시고요. 한국사 필기노트 그리고 기출 이해도. 그 다음 필기노트는 기출 이해도 완료. 그 다음에 필기노트 기출 3회도. 4회도. 그래서 기출 해독을 빨리 하는 요령은요.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 번 볼 생각으로 빠르게 보세요. 왜냐면 저희 학교생들도 한 기출을 1, 2회독까지는 잘 이해 안 돼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3회독부터가 이제 누적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는 이제 봤던 거 계속 보니까 해설을 보면 이게 앞에서 바로 배웠던 바로 그 부분이구나. 또 중복된 문제도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 비슷한 문제 계속 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진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노트 기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모의고사는 이렇게 할게요. 시험 보기 2달 전에 들어가면 되는데 모의고사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첫 번째 A라는 과목은 기출을 못 잡았다. 그러면 최우선은 일단 기출이에요. 이거는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에서 8, 90은 나오니까요. 두 번째 B라는 과목은 기출 충분히 잡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의고사 넘어가서 실전 연습과 기출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을 봐도 좋겠죠. 그 다음에 C는 만약 기출을 덜 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기출을 같이 보면서 모의고사 같이 풀면 되겠죠. 근데 모의고사를 푸는데 시간이 한정되는데 기출을 보느라고 모의고사를 많이 못 본다? 괜찮아요. 일단 기출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모의고사 2달 동안 풀기로 했는데 기출을 봄으로써 한 달밖에 못 푸는 거예요. 그럼 남은 한 달은 어떡하냐? 다 적고 읽으세요. 어차피 영어 과목 아니고 암기 파트들은요. 다 적고 읽으면서 모르는 거 위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의 꼼수죠. 하면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유의할 점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은 학생들이 하는 방법인데 기출을 못 잡았으면 기출을 봐야 되는데 그냥 강사를 믿고서 모의고사 넘어가요. 이거는 왜 추천을 안 하냐? 이건 기출 범위에서 나와도 틀리고요. 기출이 안 잡혔으니까. 또 기출이 안 잡혔다는 거는 단원별로 아직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랜덤이 문제 푸니까 모의고사 푸니까 섞입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행정법도 기본서 기출 이해도 그리고 막 기출 이해도 제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국가직도 지금 시험 잘 나와야 되잖아요. 모의고사 하면서 그리고 기본서랑 기출 여러 해도 돌리면 되는 거죠. 모의고사는 대신 하루에 한 해만 풀고요. 4회는 핵심 요약 기출 1회도 핵심 요약 기출 2회도 해서 모의고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일단 푸는 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전 푸는 감. 왜냐면 기출이란 거는 사실 풀다기보다는 단원별로 우리가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월 달부터는 모의고사 같이 넣으세요. 많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한 해만 풀고요. 나머지는 뭐 마무리나 압축, 기본서 플러스 기출 계속 같이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기출을 해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꼼꼼히 보기보다는 처음에 약간 좀 빠르게 보세요. 한 3회 정도까지 돌려야지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면은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오실 거예요. 자,
또 앞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저도 응원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